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또다시 수돗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서구 공촌 정수장은 물론 부평 계양 30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평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합동 정밀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 중인데요.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 이도형 홍익정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인천 시민들의 순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깔따구 유충이라고 하죠. 영상으로 실제 확인해 보셨을 텐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깔따구 유충이라는 게 어떤 벌레예요? 깔따구는 약간 모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모기처럼 생긴 벌레인데 이게 이른 봄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황혼역에 흔히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요. 근데 이게 입이 완전히 퇴화돼가지고 모기처럼 사람 등을 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해외에서는 깔따구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논문들이 여러 발표가 됐는데 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게 깔따구가 처음 발견된 것이 아프리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댐이 생기면서 깔따구가 번식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천식에 걸렸다라는 사례가 있고요.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도 관련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례는 그 깔따구가 대량 번식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서 지금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그 작은 구더기 모양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깔따구의 유충이고요. 원래 그 진흙이나 연못 그런 물속 등에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썩어가는 식물체 등에서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깔따구 유충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돗물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수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깔따구가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동물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건데요. 네. 이게 환경부의 하천 수질 등급 기준표를 보면 그 깔따구는 원래 사급수에서 사는 생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급수는 심하게 오염된 물이라서 그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정도 이런 물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네. 일반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깔따구의 유충이 그 수돗물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돗물 수질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게 깔따구가 4급수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고요. 또 1급수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깔따구 유충이 나온 것 때문에 수돗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했는데 이 모니터링에서도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런 측정치가 나왔고, 근데 다만 그 깔따구가 원래는 정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 가정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정까지 살아서 거기서 발견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서구 지역에서 유충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지금은 인천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평 정수장에서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구에서 처음 유충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게 지난 9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후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80건의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가 이들에 대해서 유충 확인 작업에 나섰는데 이 중에 그 149건에서 유충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유충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맨 처음 유충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던 서구 지역이고요. 그 5건은 이제 부평 계양 권역인데 이게 그 부평 계양 권역에서 유충을 확인한 게 되게 중요한 약간 사건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시는 그 공촌 정수장에서 그 깔따구가 번식하면서 이게 공촌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서구 영종 등의 권역에서 유충이 확인됐다라고 밝혀왔었거든요. 그래서 부평 계양 권역은 공촌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부평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유충 문제가 그 공촌 정수장에 국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밝혀진 것이고요. 네. 실제 시는 18일 그 부평 정수장과 그리고 그 부평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배수지 이런 것들에서 그 죽은 유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촌 정수장 그리고 부평 정수장에서 지금 유충이 발견됐는데 다른 정수장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괜찮은가요? 인천에는 4개의 정수장이 있거든요. 현재는 인천 4개 정수장은 그 공촌, 부평 그리고 남동, 수산 등 4개 정수장인데 네. 이게 공촌하고 부평 정수장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남동하고 수산은 표준 정수 처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어쨌든 이 4개의 정수장에 대해서 모두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시가 이들 조사에서 남동하고 수산에서는 아직 유충을 확인한 것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남동하고 수산에서 물을 공급받는 뭐 가정집 이런 데서도 유충 의심 신고는 들어왔지만 실제로 유충을 확인하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원인 파악이 좀 돼야 할 텐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정수장이냐 아니면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가는 그 수도관에서 발생한 것이냐 말이 참 많았어요. 공촌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어떻게 이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했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풀리지가 않고 있죠.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통해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디서 발생했을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정확한 것은 이제 환경부와 인천시의 합동 정밀 조사단 결과를 이제 보고 알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 전문가들의 이제 추측에 의하면은 공천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깔따구 유충이 거기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공청 정수장이 활성탄 여과지가 개방형이고 뚜껑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평 정수장 같은 경우도 폐쇄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에 덮여 있다는 덮여 있는 말씀이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깔따구 유충 사체가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원인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공정 중에 이 활성탄 여과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여기서 유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공촌 정수장의 경우 또 부평 정수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생물하고 또 유기물 이런 거를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지난 적수 사태 이후에 표준 정수 처리 시설에서 고도 정수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올 9월 달에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8월 달에 조기 가동을 했었는데요. 즉 이제 활성탄 여과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정수 처리 과정을 더 거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활성탄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냥 탄소질, 뭐 예를 들자면 숯 같은 경우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탈취 그리고 뭐 흡착성 강한 물질로 이물질들, 유기물을 이제 더 잡아내서 조금 질 좋은 높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활성탄 여과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뚜껑이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깔따구 유충들이 서식하기 참 좋은 형태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숯가루 형태, 고운 모래 분말 형태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깔따구 유충들이 이제 열린 지붕이 없는 곳을 타고 들어와서 알을 까게 되고요. 깔았던 유충들이 2, 3일 만에 알을 깐 다음에 그 숯가루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걸러낸 유기물을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촌 정수장 그리고 부평 정수장 어떤 방식인지 차이가 있습니까? 두 시설은 일단 공통점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다라는 것들이 공통점인데 네. 사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방금도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공촌 정수장은 그 개방형이거든요. 그리고 부평은 개방형과 폐쇄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촌 정수장 권역에서 처음 유충이 나왔을 때 시는 이게 공촌 정수장이 개방형이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그 틈으로 깔따구가 들어와서 번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19일 시가 밝혔던 부평 정수장 여기서도 유충이 확인됐는데 이거는 폐쇄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촌 정수장과 같은 방식으로 깔따구가 뭐 번식하거나 거기 살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국 44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뭐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환경부도 이 과정에서 뭐 고도 정수 처리장에 근본적인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설계 아니면 설계 시공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시민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하겠죠. 지금 날이 더운데 물이 이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어떤 조치 취하고 있나요? 현재 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모두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발생 지역의 직수관과 그리고 인천 전체 정수장인 4개 정수장 그리고 6개 배수지에 대해서 청소를 이미 끝냈고요. 네. 그리고 7월 22일까지 인천의 모든 배수지에 대해서 청소를 끝낸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23개 배수지에 대해서 뭐 거름망을 설치해가지고 유충이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돗물 방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정수장과 배수지를 청소한다고 해서 뭐 그 관로에 남아 있는 깔따구 유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는 19일 기준으로 718곳에서 83만 5천 톤의 수돗물을 방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로 구성한 합동 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그 전국 정수장에 대한 수질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이 작년에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수돗물 수질을 혁신하겠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에 이미 나섰습니다.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개선 작업을 거쳤고 이후에 수돗물 정상화 선언까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게 인천시가 지난 적수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서 너무 좀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오바를 듭니다.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기존에 이제 표준 정수 처리 과정에서 고도 정수 처리 과정으로 조기 가동했다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오히려 화를 부른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도 정수 시설 과정을 가동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좀 없습니다. 무리하게 전환했다라는 설명이세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활성탄 여과지 하면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정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죠. 오존 소독입니다. 오존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오존 소독이라는 건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존 소독이라는 게 준공이 되려고 하면 이게 밀폐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단 되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깔따하고 성충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일단.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강한 오존 냄새 때문에 깔따구 내지 깔따구 유충들이 알을 까거나 서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은 인천시가 좀 의욕이 앞서서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하루라도 빨리 공급하겠다는 의욕에 불타서 올해 9월 달에 준공 예정했던 걸 당겨서 오존 소독 없이 지난 8월 달부터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가동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이 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뉴얼에 따르면은 수돗물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뭐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7월 9일 날에 왕길동 주민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라고 최초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4일 이 지난 뒤에서야 박남춘 시장한테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위상황 대응 매뉴얼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깔따구 유충이 7월 9일 날에 딱 한 마리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날에도 한 마리가 발견되고, 과연 깔따구 유충 한 마리 발견된 것이 과연 이게 수돗물 사고냐 아니냐라고 보는 데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세요? 네. 그래요. 지금 붉은 수돗물 사태 때를 돌아보면 당시에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인천시가 조직 개편도 단행을 했고 또 전문 인력 투입도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켜졌습니까? 어느 정도 지켜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적수 사태 이후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그리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동안에 상수도 사업본부장 같은 경우 행정직 내지는 지난 적수 사태가 발생할 때는 전기직 직원, 정기 직렬의 공무원이 본부장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환경직 내지는 화공직렬의 상도사 본부장 내지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따구 유충이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현이 되고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그동안의 수질 관리 노력은 뭐 사실 공연불 수포로 돌아갔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수 사태 이후에 이번 깔따구 유충 발견 사태는 상당히 그 파장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인천시가 이번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도 궁금해요. 또다시 대규모 보상이 불가피할까요? 아직 그 시는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시는 그 유충 발생 지역은 그 수돗물 음용을 자제하고 그리고 음용에 필요한 미추홀 찬물을 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리고 또 유충 발생으로 인한 필터 교체 저희 서구 권역에서는 필터 등을 설치를 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등도 뭐 증빙 자료를 마련을 하면은 이에 대해서 뭐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이 정도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적수 사태처럼 대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은 같은데 다만 아직 그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거든요. 특히 그 적수 사태 때는 적수 수돗물이 되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 유충 문제는 유충을 일단 계속 시민들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계속 이걸 수돗물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상 범위를 넓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앞으로 차근차근히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인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고요. 또 지금 불편 겪은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겠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진상 규명도 진상 규명이고 또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이번 깔따구 유충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인천 시민들의 건강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물론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수돗물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서구 주민들을 비롯해서 인천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실 씻고 수 있거나 또 찝찝해서 씻기도 너무 지금 사실 불안해요. 불안한 상황이라 수 네. 있거든요. 또 영업을 하는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장사도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공천 정수장의 이제 개방형 활성탄 여과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에서 고도 정수 처리 과정 변경을 조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즉 오존 소독전 제반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의혹에 불타오르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오존 접촉조라는 게 공촌 정수장에서는 공사 중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올 9월 달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그보다 앞서서 지난 8월 달에 오존 소독 시설 없이 활성탄 여과지를 가동한 상태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8월부터 활성탄 여과지가 가동하기 가동이 시작했던 됐고. 거죠. 그러니까 네. 불완전한 고도 정수 시설이 진행돼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 점에 대해서 있어서는 뭐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활성탄 여과지에서 개방력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활성탄 여과지에 대한 세척 기준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마땅한 매뉴얼은 없는 상황인데요. 공천 정수장 같은 경우는 10일마다 세척 주기였습니다만은 시민단체라든지 물 전문가들은 3일에서 5일 주기로 활성탄 여과지를 세척을 해야 되는데 10일을 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마땅한 기준이 없고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10일도 최선을 다한 거지만 시민단체에서는 3일 내지 5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깔따구 유충은 24시간 이틀 내에 아래에서 유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전국적인 매뉴얼 정립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과지 관리 소홀에 대한 관련자 책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유충이 나왔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활성탄 여과지가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인천과 같은 이유인가요? 전국 곳곳은 어떤가요? 전국 곳곳에서 지금 관련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인천과 그 전국의 사례들을 같이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국에서 발생하는 다른 유충 민원 관련해서는 그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유충을 발견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긴 유충들이다, 깔따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공촌 정수장 그리고 부평 정수장 이렇게 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왔던 거는 인천만의 특수한 사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천의 사례와 전국의 다른 사례들을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아직 현재 상황까지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민선 1주기를 앞두고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요. 민선 2주기에는 또다시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졌습니다. 박남춘 시장 리더십에도 좀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이 깔따구 유충 내지는 나방파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인천에서 최초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박남춘 시정부에 대한 부담, 다음 재선과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지만 박 시장의 리더십 문제라기보다는 적수 사태 이후에 들끓는 서구의 민심 이반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얼마만큼 빨리 해소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깔따구 유충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